자, 2위. 자, 섹스틸러 악역 3인 중에 2위는요? 아, 유시민 공정. 네. 아, 공동윤이. 아, 이분들이 그 참. 유시민, 오늘 유시민 특집을 하려고 아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들은 어떻게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자기 편을 영웅으로 조작했는가. 아하. 이런 책이 나오는데 이분이 서울대 컴퓨터학과 나와서 이런 거의 드루킹과 같은 그런 거를 아주 잘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김인성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 이제 유시민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그냥 사기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시민 사기꾼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이게 결론은 유시민 사기꾼. 예, 근데 여기 제가 이 좀 책에서 예. 결론은 유시민 예, 사기꾼이다. 오늘 씬스틸은 2위지만 요번에 일단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증거인멸이 아니라 자료 보존이다. 아, 나 검찰이. 네. 그러니까 그들은 못 믿는 거예요. 검찰을 못 믿는 건 태블릿 PC도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심지어는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죄가 무죄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로 치자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은 어떤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게 여러분 증거인멸과 자료 보존으로 하면 좀 헷갈리는데요. 이걸 돈으로 바꿔보세요. 네가 돈을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예를 들면 유시민인데 이범규 박사가 한 1억씩 버는데 돈 관리를 못해서 내가 8천만 원은 내가 갖고 자료 보존이야. 이런 거예요. 그건 날도둑이지. 네, 자료 보존. 내가 1억도 못 벌지만 네. 제가 어떻게 1년에 1억을 봅니까? 지금 자료 보존을 할 때냐고요. 이게 검찰 조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요. 실제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 심리학에서 초범이나 재범이 아니래요. 아까 그래서 제가 상습 사기단이나 전문 용어로 선수들. 네, 선수만 그러면 미안해. 내가 뭐 어떡하냐. 이러면서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말 바꾸기가 이제 능한데 오늘은 이제 뭐 공정은 사실은 이제 약간 이 정도 급은 아니에요. 찌그러져 사기로 치면 여기는 사기 제대로 여기는 유시민은 네, 사기급이 네, 대급이죠. 사기로. 예. 근데 여긴 사기 제대로 못 치니까 남자도 못 속이니까 결혼도 끝까지 못 가잖아요. 남자 하나를 못 구워 삶으셔요. 근데 이제 공정은 거기서 살짝 얘기하면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데 조국을 바라보는 그 눈빛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거의 뭐 누가? 공지영 씨가? 공지영 씨가. 조국을? 네, 거의 아이돌처럼 생각하나 봐요. 그 눈빛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예, 혹시 사진이 있으면 나중에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네. 그러면 이미 아이돌 스타처럼 평소에 동경하다가 네. 그 동경하는 분이 문매를 맞으니까 자기가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게 일본 아줌마들이 우리 윤상아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공정은 별로 언급할 이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정의 가식과 또 사기는요. 진중권을 얼마나 친하다고 하면서 진중권 네. 그런데 이번에 진중권이 동양대 관련해서 자기는 이거 조국 정의당 탈당하겠다 한 뒤부터 이제 진중권 씹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나 정의란 건 없는 거예요. 없죠. 야, 내 편 들 거야, 네 편 들 거야. 너 내 편 아니야? 알았어, 이제부터 너 죽일게. 이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공지영은 그 역할로 이 다음 소설은 어떻게 읽습니까? 이제 공지영 작가의 소설은요, 이제 그 좋은 글쓰기 솜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 대깨문들은 있죠. 네. 대깨문들은 있죠. 그런가요? 오히려 그들의 사기에 대한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무 깨졌는데 이렇게 그냥 무릇하게 쳐다보는 사진이 막 돌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많이 호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나? 그렇겠죠. 여태까지 잘생긴 사람과 한 번도 결혼하지 못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모르죠. 아니, 저 다 봤어요. 남편 얼굴들을 봤는데요. 그래도 취향이 다른 거니까. 아니, 매번, 하여간 이거는 이분의 뭐 어쨌든 결혼 생활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유시민이에요. 네, 유시민이. 근데 조국이 잘생기긴 잘생겼죠. 그거는. 근데요, 이래 머리빨이에요. 왜냐면, 진짜 머리빨이에요. 아니야, 머리빨뿐이야. 아니, 머리를요, 이 대머리로 만들어 놓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하나도 안 잘생겼어요. 그래요? 예, 이봉규 박사님 훨씬 나아요. 아니, 무슨 죄래. 진짜, 아예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네. 그건 인정해야지, 우리가. 예, 그래요. 예. 좌파 진영에서. 우리 마누라도 조국이 생기긴 잘생겼다고. 그쵸. 그거 하나 있죠. 그걸 잘생겼다 보니까 공지영 씨도 그런 뜻에서 이렇게 선망 어린 눈동자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욕을 먹으니까
방어를 하고 네. 나섰다. 좌파 진영에서 얼마나 그 귀했겠어요. 왜냐면 다 유시민 같이 멸치같이 생기고 저희 배신자 아이콘 47만 같더라고요. 예. 거의 유시민 멸치라고 계속 이제 멸치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유시민으로 돌아갈게요. 유시민. 그래서 공지영은 네, 이 눈빛으로 그냥 정리를 그렇죠. 하고요. 유시민이 이제 네. 저기 조연입니다. 사기인데요. 이 네, 사기꾼은 상습 사기. 하루짜리 사기를 치고 네. 1분짜리 사기도 친대요. 근데 이게 유시민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여기다 썼어요. 이 책에. 네, 왜냐면 유시민은 모든 순간에 사기를 친대요. 이 유시민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의 증언인데요. 유시민이 뭐가 있냐면 제가 통진당 관련해서 일단은 그 이석기 관련됐던 거 있잖아요. 이석기한테 엄청 얻어 터졌었대요. 유시민이 이석기한테 맞았었대요. 맞았어요? 네, 실제로 맞았대요. 아니, 둘이 뭐 친한가? 아니 그때 통진당 관련해서 네. 유시민 때문에 이석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대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통진당의 그들 계열에서는 이제 다들 운동권이잖아요. 근데 이석기의 한 줌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싸움으로는 진짜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이석기는 붕붕 날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싸움을 실제로 근데 많이 맞았대요, 유시민이. 유시민이. 네, 거의 아니 이석기가 네. 저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네. 거기 있잖아요. 네. 경기 동부에 용인에 있거든. 근데 거기 그 선후배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네. 붕붕 날랐대요. 싸움을 젊었을 때. 잘했구나. 그 뭐 또 학생 네. 운동하고 이럴 때 네. 잡으러 오면 경찰도 몇 명은 제끼고 날르고 싸움을 도망가고. 잘했구나. 그러니까 유시민 네. 정도는 맞지. 그렇겠죠. 나하고부터는 언제든지 깜빵에서 나오면 나하고 1대1로 딱 붙자. 아주 네. 권투걸로 끼고. 네. 이석기. 아니 통진당이 해산된 게 유시민이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시민 여기서 사기 행각이 나오는데요.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유시민은 항상 선거 펀드 때문에 선거에 나갔대요. 선거 펀드. 네, 선거 펀드. 왜냐면 인기가 올라가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인기가 올라가면 선거 펀드가 얼마나 들어온지 그거 체크를 되게 많이 했고요. 2010년 경기도지사 때 완패를 했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가면서 40억을 예상했대요. 40억 펀딩을 받기로. 이 정도 인기면 근데 9억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요번 9억밖에 안 왔냐 하면서 펀드를 갚을 때가 되면 항상 그 펀드 모금액을 다 쓰고 물쓰듯 쓰는 걸로 유명하대요. 돈을 그렇게 잘 쓴대요. 하고 돈 쓰면 다 내 돈 되니까. 아니 그 펀드는 갚아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선거 안 갚지, 따라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데 8억 9억을 안 갚고 또 물주를 시급히 찾는데요. 그 물주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유시민이 합리적인 생각은 했었다고 좌파 진영에서 인정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합리적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망해가지고 지지자들이 다 꺾고 있거든요. 유시민 60대더니 59년 60이래요 지금. 근데 이제는 정신이 쇠퇴했다까지 표현을 해요 지지자들이.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의 그냥 뇌피셜은 또 유시민이 물주의 말을 들을 때가 왔구나. 누군가가 너 야 이거 해. 왜냐면 돈 맛을 아니까 이분이 돈이 필요하면 항상 물줄을 찾고 그리고 선거를 당선되지 못해도 나간대요. 아니 펀딩이 어떤 세계인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유시민 8억 떼먹기 작전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8억이 빚이 자신의 부채가 8억이 있었는데 이 합의문을 이제 통진당하고 합의문을 써야 되는데 합의문을 끝까지 안 쓰고 공증을 안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차일피일 이분의 특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랑 말 바꾸기. 이 책을 이거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거. 유시민의 본질이 나오는 본질이 여기 구체적인 증언으로 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 걸고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자기 얼굴을 걸고 못 써요. 근데 이분은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유시민한테 속고 있는 이 너무나 안타깝다.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본질을 다 썼는데요. 그래서 마지막만 얘기를 들으면요. 그 탈당한 생각 그러고서 그 유 대표님은 이제 대노하신다. 그래서 당직자들을 또 입을 탁 막는데요. 그런 또 사람들 이런 싸움은 얻어 터지면서도 또 이렇게 쫄게 만드는 그런 건 있었대요. 그러다가 탈당한 생각 없다고 시간 끌다가 얼마나 비겁하고 이 사기꾼이 사기냐면요. 2012년 8월 31일에 딱 그 법률 책임이 없는 딱 그 날짜 펀드 그 법률 책임이 없는 날짜가 딱 마감이 되자 통진당 사망 선고 받은 날 이러면서 그때 자기가 탈당하면서 통진당이 해산된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으로 치면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한번 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통진당 해산을 유시민 사기로 인해 이렇게 제가
네. 어저께 네. 드디어 끝종을 냈어요. 끝냈어요. 통진당 이정희 네. 대표가 저를 이제 걸었거든요. 형사 민사로 걸었는데 형사는 진작에 네. 무혐의 됐고. 뭐에 대해서? 아니, 발언에 대해서? 아니 제가 명예훼손했다는 예. 거예요. 종북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1심, 2심에 졌어요. 예. 제가 졌어. 근데 대법원에 가서 이겼어요. 와. 이봉규가 종북이라고 표현한 건 아무 문제 없다. 네. 그래서 파기환송시켜버렸어. 아. 그래서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시킨 거가 어저께가 최종 선고였는데 와. 종북이라고 표현한 거 아무 상관없다. 통진당을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네. 몇 년 동안 아주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귀찮았는지. 계속 불려가시고. 처음에 경찰서가, 아우. 그 다음에 검찰 가요, 조사받아요. 네. 그 다음에 1심, 2심, 대법, 파기환송, 고법에 끝난 거야, 이제. 아주 징글징글해, 아주. 이거 종북이라 그러지 뭐라고 합니까 진짜. 그게 명예훼손이래. 아. 이제 그 종북이라고 표현 여러분들 쓰셔도 됩니다. 이제 네, 어쨌든 이제 써도 아우 돼요. 그래서 유시민의 이건요 특집으로 제가 이제 이거 정독을 하고요 스스로 다음번에 또 다루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습 사기예요 이번은. 상습 사기. 자, 네. 1위로 갑니다. 상습 사기 1위는요? 네. 1위는요? 네. 조국이지 뭐 네. 누구야? 조국과 정경심. 야. 지금 이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부부가 네. 야, 부창부수야. 네. 야, 이거 누가 더 한지 모르겠어, 진짜. 부창부수예요. 대단해. 이제 점점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 네. 며칠 전에 이제 심리학자분, 저기 네, 원장님하고 최민기 통화했는데 원장, 그분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너무 옹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어쨌든 또 환자들을 막 하고 사셔야 되니까 먹고 사셔야 되니까 또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예. 좀 문제가 많이 있고요. 물론 뭐 그 중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국 지금 뭐, 기득권이요. 일단 이 기득권 대주주라고 했잖아요. 대주주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뺀 이유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해외 순방을 해도 3위 안 해도 못 들어요. 지금 임동아한테 밀렸어요. 예. 임종석한테 밀렸네. 예, 근데 임종석 딸한테. 예, 임동아가 참고로 22살이래. 22살인가요? 22살 이네. 그렇군요. 이 친구는 아까는. 하여간 예쁘긴 예뻐요. 네. 예. 그래서 대주주가 5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국, 그 다음에 유시민, 이수민, 그 다음에 임종석, 그다음에 문재인, 정수기. 정수기. 예, 쑥이. 예. 5명이 대주주다. 네, 대주주다. 그리고 이 5명이 서로 얽히고 이 5명이 공통적으로 자식 문제가 다 얽혀 있어요. 누구 하나 이 자식 경연 대회를 하면요. 지금 요번에 보세요. 자식 다 얽혀 있네.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민정수석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그렇지. 예, 지금 미리 다 내 손 안에 있어. 예, 국민적으로 밝혀진 것만이 아니라 훨씬 서로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머리가 아플 거다 생각을 해요. 저놈이 우리 애들 비밀 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저놈이 내 비밀도 알고 여기는 있고. 본인 스스로 그만두진 않을 거다. 그리고 네, 본인 스스로는 안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놓진 않을 거다. 근데 그게 과연 사랑하고 좋아해서만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 들어요. 이제 자기가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준용 문다혜 거는 여기가 다 알거든요. 이 아들들을 요번에도 조금 더 세게 뭐 조사가 되거나 했으면 여기서 터트리겠죠.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린 관계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 악의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요. 한 명만 선해도요. 악이 무너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요. 이 독수리 오염됐는데. 악의 독수리 오염됐는데 한 명만 나 이거 못 해먹겠어. 이거 너무 더러워. 국민들한테 이렇게 속이면 내가 못해 하고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 무너진다 전체가. 그렇죠. 근데 지금 이들은 똘똘 뭉쳐서. 똘똘 뭉쳐있는데 임종석은 여기하고는 조금 계열이 좀 다를 거예요. 여기는 아무 발언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임종석이 더 큰 판을 짜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이미 문재인은 다 끝났거든요. 문재인 정권은 이미 그냥 허울만. 한 조종자 역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네. 뒤에서 네. 탐리를. 그리고 요번 총선을 저는 임종석 계열들이 뭔가 이렇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예. 예, 본인. 그러니까 노무현의 노빠들의 상징인 세력들이 이제 문바로 온 거 아니에요, 대결로. 네. 근데 이것조차도 쓸어내고 임종석의 어떤 진짜 주사파들이 그냥 판갈이.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또 언론 관련된 쪽에서 무섭네, 이것도. 하나 전화가 저한테 왔던 게 제가 조국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쨌든 방송을 하니까 갑자기 전화 오시더니 이거
한국당에서 제보하는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나름 내공 있는 분인데 아하. 그저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민주당 내부에서 제보하는 거야. 그렇다면 누굴까? 그러면서 그 누굴까 하고 끊더라고요. 왜냐면 왜 그럴까 그들이? 그러면서 그러면 이해찬, 조국, 유시민 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해찬 다 끝난 사람이었잖아요. 김종인 때 쫓겨나고 다 끝났는데 다시 해골이 귀환해가지고 우리 해골찬 대표님이 귀환해가지고 뭐 20년 집권하면서 하는데 민주당이 왜냐면 그 전보다 그런 운동권 아닌 사람, 그냥 약간 정상적인 사람들도 섞여 있거든요. 요즘 이번에도 금태섭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 성대 나온 그 누구죠? 그 교육법 유아교육 그쪽으로 했던 분, 그분도 발언을 하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뭐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요 카르텔은요 못 그래요. 예, 여자도 최민희, 이재정. 예. 거기는 착 거기가 이제 김어준 벙커에 출연하는 그 출연진들인데 어쨌든 이제 명확하게 광신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본인들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유시민은 사실 창피하겠죠. 그런데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은 아까 떨어졌는 선거에 나와서 선거 펀딩을 받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고 어쨌든 조국의 건은 뭐 너무 많아서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요. 좌파들이요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돈을 잘 풀어. 네. 내 돈이냐 네 돈이냐 네. 먹어서 네. 풀어서 그 푸는 돈으로 내 핵심 네. 세력들을 만드는 네, 거예요. 정확하세요. 예. 학생 운동이라는 것도요 다 네. 돈 싸움이에요. 네. 돈으로 다 하고 다 집회 시위 이런 거 다 뒤에 돈이 맞습니다. 있어야 돼요. 제가 돈 없으면 하지 돈을 먹어서 네. 돈을 풀면서 나의 네. 세력을 높이고 나의 말하자면 인기를 높이고 네. 나의 영향력을 높이고 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또 돈을 먹고 그들의 명분이죠. 그래서 계속 그게 지금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급이 낮은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한국당은 뭐 어쨌든 여기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이기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거기는 10만 원을 벌면 100명이 와 있으면요. 10만 원 100으로 나누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씩 다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1,000원을 먹고 집에 가면 마음이 달라진대 인간이.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나한테 1,000원 줬는데 그 인간이. 아니 김제동도 네. 네. 토크 콘서트 하면은 네. 일단 출연료 받고 네. 일부는 관객들한테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권이라든지 그렇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사회주의의 그걸 실현을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네. 세금 왕창 걷어서 국민들한테 네. 노인들 30만 원 주고 청년 네. 일자리 뭐 150만 원 주고 막 나눠주는 거야. 네. 그리고 어떻게 돼? 나눠줬으니까 받았으니까 네. 넌 나의 네. 어떤 영향력 안에 들어와. 네. 왜냐면 내가 돈을 줬는데. 맞습니다. 조폭 논리하고 똑같아요. 네. 식구. 지금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야. 네. 내가 줬으니까 넌 나의 맞습니다. 이 조직원이다 네. 이거예요. 아, 지방선거 때 이 우파 진영에서 선거 뛰었던 분들 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빚들이 생겼거든요. 본인이 안 나갔어도 뒤에서 선거 참모하던 분들도 다 망했어요. 돈 때려박았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근데 그분들이요. 지금 어떤 파가 되냐면 전 여기에 이제 두 자루 하면요. 돈파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들이 돈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왜냐면 그들이 공격하는 건 이거예요. 뭐 보수 우파가 나한테 밥 줬어? 나한테 돈 줬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이념이고 뭐고 국가가 아니고 뭐고 나 모르겠어. 나 애국 모르겠어. 해봐도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 그냥 돈파 할래 하면서 또 민주당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지금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파가 동파됩니다. 겨울에 얼어서 파이프 터집니다. 동파되니까. 네. 자 오늘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김신혜의 신스틸러. 야 오늘 날카로웠고 아주 내용 좋았습니다. 오늘 계속 네. 있어서 그 끝나고 인사를 그래도 하고 마무리를 해달라고 네. 댓글이 있어가지고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어쨌든 네. 이 여러분들이 사기당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상습 사기이기 때문에요. 꼭 이 대주주에 한 명이라도 끊어주시기를 이번 총선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신혜의 신스틸러 오늘 악역을 주역도 있었는데